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인사 담당자를 설득하는 면접 전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다 보면 퀴즈가 하나 나오는데 그 퀴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족도를 진행할 때 그 답을 쓰셔야만 이 영상을 전부 다 봤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잊지 말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면접에서 진짜 뽑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실제 입사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례를 통해서 그 역량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내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였어요. 그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2016년도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용인에 있는 롯데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맡았는데 10명의 학생들이 온다고 들어서 저는 거기에 맞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었는데 실제 현장에는 4명의 학생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었던 아이스 브레이킹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너희한테 10,000원의 돈을 주겠다. 근데 10,000원의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판매하는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 물건을 미리 어떤 걸 사야 될지 준비를 해 가는데 여기에 한 가지 핵심은 무엇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10,000원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니들이 뭘 살지 작성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작성을 해서 그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 물건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2가지 제 목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이 문제를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좀 이유를 눈치를 채고 거기에 맞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2가지였거든요. 기업이라는 곳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첫 번째였고요. 기업은. 2번째, 실제로 인사 담당자나 여러분 뽑는 직무 담당자들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어요. 근데요. 2가지 경우가 생겼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일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롯데인재개발원 1층에 있는 편의점은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롯데에서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었다라는 판단과 그렇다면 세븐일레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얼마에 판매하는지 좀 검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고요. 2번째, 기업은요 이익을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딱 판단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거기 편의점을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제조를 기반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큰 회사들이 많은데 제조업을 실제로 롯데는 롯데 제과가 메인으로 처음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연수원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그 가까운 편의점이 있자마자 몇 킬로 나가야 되는 편의점이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 제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죠. 물론 외부에 있는 편의점이면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제품을 사서 비교해서 판매해야 되는 거였는데 롯데인지개발원은 굳이 롯데에서 운영을 하는 직영점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 지문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내려가서 함께 물건을 구매하며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중에서 제가 이제 평창소는 안 팔았고요. 아이시스가 팔았는데 저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롯데 제품 이외에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경쟁사의 제품을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바라는 목적과 우리가 부합하는 인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면접을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꼭 워크넷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서 직업 진로를 검색하시고 여기에 마케팅 전문가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여기에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환경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 만족도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일제로 기업의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요. 기업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을 기업 지원 동기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분석해 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산업 그리고 기업 직무 분석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임금 진급 만족도 전망은 우리가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실제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아니라 그 직무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직무를 꼭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못 가나 SK 반도체 못 갔다고, SK 하이닉스 못 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어떤 회사에 대한 직무, 그 똑같은 직무의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를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요.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그냥 일단 말한다고 다 믿어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사례 중심으로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세분화하고 역량을 표현하고 지원한 직무에 맞게 표현하고 핫한 경력도 직무에 맞게 튜닝해라. 이것은 여러분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취업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회사가 있고요. 어떤 사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력사항에 경력사항이라는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력사항欄을 정말 채우는 게 생각보다 많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력서는 반드시 빈칸 채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빈칸을 꼭 채우시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경력일까가 아닐까요? 예,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원하는 경력의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뚜레쭈루 알바 3개월 이렇게 쓰는 거 써야 될까요? 그렇죠? 좀 없어 보이죠? 아르바이트. 그러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침은 어떨까 싶습니다. 3개월을 개월을 씁니다. 7월부터 10월이면 사실 7, 8, 9, 10 4개월이 될 수 있죠. 그리고 CJ 푸드리 일산점에서 매장 재고 관리 및 기획상부 DP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딱 이걸 보시면 조금은 좀 더 경력사항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력사항은 조금이라도 더 그럴싸할 수 있게 꾸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CU라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렇다면 CU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BGF 리테일에서 전산 시스템을 관리했다. 이건 실제로 대기업에 지원한 컴퓨터 공학 전공했던 친구가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BGF 리테일에서 전산 시스템 관리. 그럼 뭐죠? 편의점에서 포스기 만들었던 얘기예요. 있어 보이죠?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요. 면접 갈 때 그거 면접관들이 압박해 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것 없이 본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거 아니세요?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적었어요. 라고 면접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면접 질문은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유리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예의가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난 면접 질문 하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도한 게 1번.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유도한 것들을 기준으로 답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답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산 시스템 관리라고 썼던 건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실제로 점장님께서 저에게 컴퓨터 포스기가 오류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계속적인 체크를 했고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니 몇 가지 내용만 수정하면 앞으로 오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계산도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본사에 확인한 후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빠른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청소를 시키신다면 가장 깔끔하고 멋지게 청소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복사를 시키신다면 저는 효율적으로 복사를 해서 업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듯 경력사항 쓸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하지 없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키즈카페에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키즈카페가 아니라 키즈카페는 대형 쇼핑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백화점, 뭐 롯데몰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내 내용물을 내 장소를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한번표는 반드시 이런 어떤 기재의 제목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제목 같은 경우가 조금은 강하고 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탈 쓴 장비라고 쓴 친구는요. 실제로 굉장히 웃는 얼굴인데 약간 장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이탈을 쓴 장비라고 해서 본인을 어필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우해양조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영건설로 이직했던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인 여자들 어떤 좀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라도 나를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호의를 받은 40대 자전거. 이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핵심은 이 두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본인 내용 보시면 대학생 40명이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일주를 했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건 뭐죠? 예, 맞아요. 리더십 또는 기획력, 그리고 어떤 진행 능력,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정이라고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양이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절대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글자 안에, 두 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체육학과 관련 연합 동아리 총무를 맡고 있던 시절 이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부연 설명이잖아요. 이거를 위로 올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소리냐면 전국체육대학학과 연합 동아리 총무를 맡았던 시절 이런 걸 했었다라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리더십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먼저 위에 내용을 쓰시고 밑에다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부연 설명은 뒤쪽에다 써라. 하지만 두 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3가지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을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어려웠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원들이 3박 4일을 가다 보니까 숙소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비용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두 번의 답사를 통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의 답사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통해서 해서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12시간, 총 24시간을 운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을 갔기 때문에 12시간, 두 번이니까 48시간의 운전을 통해서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썼고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텐트 치고 잤다. 행사의 기념은 협찬을 이런 얘기들이에요. 3개의 문제가 발견했고 이 3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 같은 호의를 받은 40대 자전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이동하니까 예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진행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하게 해달라고 경찰서에다가 받았는데 에스코트 해줬다. 그 중에 대구 시내는 그냥 11대의 오토바이와 2대의 자동차가 한번 무사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호의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핵심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앞쪽에 썼던 관심을 받기 만들었던 그 소제목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 중요한 내용은 위쪽에 있는 두 줄 요약 그리고 어떤 진행하는 중간에 발생 내용의 해결 방안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건 SK 하이닉스, SK 그룹은 다 이런 항목으로 질문합니다. 보시면은 자발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목표 세우고 끈질기게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1, 2, 3, 4, 5, 6 총 6개로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받으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인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SK에.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렇게 순서대로 적으시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렇게 적는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꿔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순서대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K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 개의 사례에 한 개의 항목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끔 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이 SK 하이닉스와 거기 항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 하나씩만 찾아내면 어느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건 SK 하이닉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돼 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1번에 가능해요. 목표 설정. 그리고 이거는 수립 과정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 2번이 되겠죠. 근데 3번을 찾을 수가 없는 건 처음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이런 내용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쉬울 거라 생각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작성할 수 없죠. 그랬더니
발생했던 장애물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죠. 그때 감정은 어떻게 됐느냐? 없었어요. 몰성 5번은 달성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저희는 3박 4일을 마치고 부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3번과 6번이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SK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써보고 가장 먼저 준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항목을 실제로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에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하나씩 사례를 분석해서 사례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그 뒤는 어떤 그룹도 쓰는데 어떤 기업도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성과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가져내는 인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면접 종류가 무엇입니까? 면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쓰십시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있고요, 압박 면접 있고요, 임원 면접 있고요, 1대1 면접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술자리 면접도 있고요, 등산 면접도 있고, 수많은 면접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 면접들을 한번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라는 건 이 면접을 보는 목적, 그래서 면접의 종류가 되겠죠. 목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면접의 방법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인성 면접, 역량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은 목적과 종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블라인드 면접이다, 1대1 면접이다, 임원 면접이다, 이거는 방법적인 부분이죠. 아까 말한 술자리 면접이나 무슨 등산 면접 이런 것들은 역량 면접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면접 있지 않습니까? 면접관들 앉혀놓고, 그리고 면접관 3, 4명, 면접생 여러 명 해가지고 면접 보고 기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해서 의자 앉아보는, 그거를 바로 기본적인 면접, 인성 면접 또는 일반 면접이라고 선생님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30분에서 1시간 짧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한 1시간까지 절대 안 보고 3, 40분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만 잘 하면 면접은 통과되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은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면접이 잘 연습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면접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역량 면접은 1대1 면접, 심화 면접, 압박 면접, 그 다음에 술자리 면접 하든 수많은 어떤 시스템을 돌려서 그들이 숨어있는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잘할 사람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역량 면접이라고 하고요. PT 면접은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PT 면접은 주제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PT 면접 들어갑니다 하고 면접 직전 30분 전에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앞에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분들도 PT 면접이고요. 아니면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는 CJ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자기 어떤 전공 분야, 이번에 들어가려는 직무 분야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줘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동안 이거를 PT 면접을 만들어 와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와라,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직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주제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PT 면접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이긴 하지만 PT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물론 발표력이 직무 역량일 수 있는 직무도 있겠지만 PT 면접은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직무 면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토론 면접은 토의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면접은 어떤 주제를 갖고 서로 토의하는 거고, 토론 면접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는 찬성, 너는 반대를 진짜 의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내용을 전달해주고,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넌 찬성, 넌 반대야? 라고 해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윈윈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토론 면접은 토론 배틀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의 가장 핵심은 상대의 이름을 외워주세요. 뭔 소리냐면, 자, 면접을 볼 때 토론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주제를 줄 때, 사회자를 뽑을 때가 있고 사회자를 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회자를 뽑을 때는 사회자가 실제로 기업에서 담당자가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자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사회자는 그 상황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토론 면접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질문합니다. 기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조 발언을 진행하는 보호성입니다 하고 자기의 기조 발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의견에 내가 반론을 제시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시합니다가 아니라 아까 몇 번 지원자님께서 아니면 누구누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의 상대방의 이름, 내용을 정확히 지적하고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같은 찬성팀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에 내가 힘을 실어주기 위하거든 저희 쪽에 몇 번 지원자께서 말씀하신 곳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내가 하면서 밝히시고 끼어들고 뺏어내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있다. 가지고 역량 확인, 신변이 진짜 모습을 보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득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다. 윈윈 전략이 토론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역량 면접도 인성 면접의 내용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 자기소개, 기본 인성 질문, 조직 소통 역량, 그리고 직무 전문 역량을 보입니다. 자,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몇 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직무 전문 역량이나 인성 질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면접 자기소개에 점수를 낮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은 80%의 80점 이상을 주시고 나머지 20점 정도로 해요. 선생님, 자기소개 그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자기소개는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소개를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떤 소개팅을 나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 열고 들어오는 그녀 또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수 있는 확률, 마음에 들 수 없는 확률 이거 얼마나 빨리 판단됩니까? 그렇죠. 3초면 다 판단되죠. 딱 보자마자 그 사람들 판단합니다. 근데 1분 자기소개라는 시간 동안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특히 면접관들은 딱 보면 난 알아. 왜? 나는 전문가이고 거의 뭐 관상학자 같은 느낌이어서 바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정말 중요합니다. 1분이란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고 너무 짧아도 성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내용을 구성해서 1분 자기소개를 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를 끝나면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때문에 면접 자기소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완전히 본인 것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인성면접, 영역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가 차지하는 중요성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80% 이상. 이것이 이번 퀴즈로 답변을 제공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기소개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뿌리예요. 그리고 인성 질문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 하고 직무 질문에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 같이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분 자기소개는 본인을 어필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다. 직무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인성 질문이나 직무 질문은 내가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어필하는 부분들이고요.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질문을 왜 하지? 뭐 이것이 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질문하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답변을 바라는 질문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접 자기소개의 구성 방법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SDS 구성입니다. Summary, Detail, Summary. 그리고 1, 2, 3 구성,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먼저 SDS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결론. 사례를 통해서 그 역량이 있으면 증명해라. 사례. 다시 결론.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것. 결론, 사례, 결론에서 SDS 방법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섭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것이 이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저는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뭐가 궁금하세요? 예,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근데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제가 저한테 1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제 통장에는 10억이라는 금액이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한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은 위에는 아니고 본인이 받으셨듯이 이런 내용들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명확한 내용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줄 안에 나와 있어요. 결론을 지셔야 되는 거죠. 사례 통해 하는 거.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었지만 발에서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아까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매달 얼마씩 주고 했고요. 졸업할 때까지 몇 천만 원 했고요. 월급을 30 저금하면서 A펀드에 투자해서 그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 있죠. 뭐냐면 10억을 갖고 있는 돈이 나는 단순히 그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명확한 근거를 하시면 저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3개의 문제가 발생했고 3문제 해결을 했었죠. 그 내용을 이곳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많은 일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인재 성장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억 얘기를 했을 때 사회에 환원하고 보여드리고 계속 또 목표를 가지고 사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이 리더십을 이뤄냈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일을 해결했던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진출하고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그런 영향력이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입 밖으로 나는 연습을 수많은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 2, 3 분석은요. 저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3가지를 얘기하고 그거 역시 사례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핵심 3가지를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저는 A, B, C가 있습니다. 라고 딱 끝내고 말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A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B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C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을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면접 자기소개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할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내가 정말 어려운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뭐 토익 만점을 받았든지 그런 명확한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무조건 이걸 뭐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SDS 방법으로 한 개만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SDS 방법을 쓸지 1, 2, 3 방법을 쓸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맞는 구성, 내가 사례가 좀 많이 있고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면 1, 2, 3도 고민해 보시고요. 아니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SDS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시겠죠.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변 요령 및 질문 사항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라. 결론을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딱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무거나 먹고 싶습니다. 되게 성의가 없죠. 두 번째, 구호석 씨 저녁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느라 많이 지쳐 있고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강의하다가 힘들어서 저는 좀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저는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지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매운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보다는 성의가 있었지만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 먹고 싶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라. 예, 저는 매운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하느라고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내일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운 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첫 번째 결론. 왜냐하면 매운 떡볶이는 어떻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이러면 30점이에요. 그러면 왜 존경하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예, 애플사의 CEO로서 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0점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사의 CEO로서 아이폰을 개발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70점.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사의 CEO로서 아이폰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무슨 아이디어로 우리의 실생활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도 학창시절 스티브 잡스와 같이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모전에서 입상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80점이에요. 마지막으로 90점. 나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기세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90점입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의도인가요? 예.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왜 존경하시죠? 그 사람의 어떤 점을 가장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 가장 큰 업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존경하는 인물을 본받아서 본인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쓰이시려고 하시죠? 이 질문을 딱 하나,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답변은 논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어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했을 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해주라는 얘기죠.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예, 저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실제로 그 예로 왜냐하면 되겠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항상 아침 7시면 일어나 무엇을 해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점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기축구에 가입을 해서 아침잠을 이뤄내고 저는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조기축구를 나가는 성실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정을 가지고 몰입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질문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힘들었던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일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위의 질문과 비슷하겠죠. 자, 장점은 무엇입니까? 랑 가장 핵심 비슷한 질문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를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과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지원한 이유 같이 한번 진짜보고요. 이성 친구가 가장 해주고 싶은 선물이 뭐다? 이거는 당신이 감정적인 분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랑 비슷해요. 뭔 소리냐면 감정적인 사람은 뭐 저는 뭐 손편지를 주고 싶습니다. 꽃 배달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할 거고 이성적인 부분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저는 뭐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뭐 시계를 주고 싶습니다. 면접 준비한 넥타이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종료하는 얘기했고요. 자, 수중에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질문에 저는 그 돈을 뭐 부모님 다 드리겠습니다. 저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구분과 계획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2천만 원은 뭐 부모님께 드리고요. 뭐 3천만 원은 뭐 사회에 하나는 괜찮습니다.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기업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2천만 원은 뭐 부모님께 드리고 3천만 원은 뭐 자기개발비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50%인 5천만 원은 제가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믿는 기업을 투자해서 그 수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일원이 돼서 제가 그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주식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이 본인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상관이 불법적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부당한 것과 불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것은 이런 것들이 부당하죠. 고소씨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 가깝지. 그러니까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사서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불법적인 건 이런 것이죠. 가깝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 집에 배달해 주는데 법인카드 갖고 있지? 그 법인카드를 써요. 라고 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랬을 때 여러분의 가장 효과적인 답변과 원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좀 피해갈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제 업무에, 분명히 업무란 단어 쓰셔야 돼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날 그 업무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관도 현 극장에서 그쪽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를 따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부당한 업무와 너무 제 업무가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상관과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해서 조언을 구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비서직 질문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실제 이 일을 할 지언정 답변만큼은 저는 부당한 일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잠깐의 도움이 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업무는 누구에게나 피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업무와 불법적인 업무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면접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에 대한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면접 질문하면 무엇입니다 해서 답변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누구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해주시고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영역을 통해서 회사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많이 연습하고 많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쁜 시간을 통해서 이 면접을 이제 보러 오셨는데요.
면접 최대한 많이 보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면접 자기소개 꼭 준비해서 현장에서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은 연습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